주식의 일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죠? 재밌는데 주식이라는 것도 삶이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 밖에 안 돼요. 미국의 증권시장이 열리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기업은 뭐 GM이라든가 몇몇 기업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5개 기업인데 이름은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30년, 대기업은 27년, 대기업이라는 게 뭐 삼성 뭐 이런 거, 삼성 빼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대 자체가 존속이 된 게 아니죠. 그게 다 분할돼서 살아남은 거고, 그 중에서 사라진 것도 있고 주인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흥망성쇠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게 되겠죠. 일단 주식의 일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동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봄이 되면은 이렇게 싹이 조금 트다가 여름이 되면서 쑥 커버리죠.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은 조금씩 지다가 추워지면은 완전히 푸름이 사라지죠.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조금씩 올라왔다가 여름이 되면 확 올라왔다가 가는 건데, 이 올라오는 거는 어떤 토양을 가졌느냐, 이때의 어떤 환경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파동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식 외에 투자해서 가장 성공한 게 아파트거든요. 왜 뜬금없이 아파트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얘도 보시면은 이 가운데 노란 선이 이 가운데 노란 선이 평균가거든요. 고가, 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캔들하고 똑같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도 밑에 보시면은 이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집을 사신다든가 하실 때 이거를 유념을 하셔서 사세요. KB 부동산 정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건데, 저희 집이거든요. 제가 목동 살아요. 그 목동 아파트 가격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엑셀로 차트 그린 겁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 자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똑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 옆으로 기고 다시 오르고 이렇거든요. 저는 요 가격쯤에 샀어요.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지금 6억쯤에 사서 지금 뭐 9억 뭐 그렇게 가는데 10억까지 간 적은 없고요. 지금 조금 데이터가 틀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석유값, 금값, 뭐 또 가격 가지는 게 뭐 달러값 이런 거 뭐 다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 보시면은 삶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뭐 늘 그렇듯이 2018년 2월 16일 날 나왔던 종목 성과 검증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다른 날 돌려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이 파동을 이용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실지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업종도 중요하고 테마도 중요하고 그게 시기는 될 수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흐름을 잘 타야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그 흐름 초입에 잘 진입을 해야지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맥점을 잘 짚으셔야 되거든요. 모든 종목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꼬미님도 검색기를 작성을 하시겠지만 검색기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갈만한 자리를 찾아서 그 종목을 선별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에서 하락까지, 하락에서 상승이죠. 상승까지 움직이는데 주식 차트는 대부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립니다. 이걸 보시기 쉬우신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종가선 차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위치는 결국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 이런 위치에 사야지 제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위치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 자리도 좋은 자리였어요. 이 자리도 좋은 자리였고 이 자리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결론은 이거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딱 이거 찍어서 뭐 어떤 전문가들 뭐 이야기할 때 야 이거 이때 사면은 좋아요, 사세요 뭐 이러는데 이건 못 맞춥니다. 사실 못 맞춰요. 종목들 저기 뭐 2, 3년 데이터 올리고 지금 안 올리려고 지금 밴드에 안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보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 올리고 있는데 그거 파동 안 나왔던 종목들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경우 많이 찾아보시면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특수연강이나 이런 종목들 수익률 괜찮았어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간 건 아니에요. 솔직히 조금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바로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가고 떨어졌던 종목이라 그래서 얘가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타이밍 돼서는 꽤 괜찮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자, HK 떨어졌죠? 이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떨어져서 지금 다시 겨우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겨우 올라올지 여기서 다시 숙이고 다시 움직일지는 장담 못 드립니다. 결국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가느냐 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파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하락 1파를 거치고 1차 반등을 주고요. 하락 2파, 2차 반등, 하락 3파, 장기 평행 추세, 1차 조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락 파동은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3단 투매는 무조건 사라. 한번 떨어질 때도 한 번씩은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3단 투매 파동도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하락 파동이 나올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한 번 반등, 두 번 반등,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3단 투매는 무조건 받아라는 건데, 이거를 짧게 보는 방법도 있고 길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요. 조정이라는 거는 리바운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파동은 사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낙폭이 크면은 리바운드가 어느 정도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어버리죠. 그래서 이 3파, 그러니까 3단 투매는 무조건 사라는 격언이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은 좀 이따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사면 재밌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할 때는 이제 이러고 나서 종목이 옆으로 깁니다. 한참을 기죠. 시간을 두고 깁니다. 길게는 1년, 2년, 3년 걸리는 종목도 있고요. 다시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겨울이 얼마나 기느냐, 10일에야 겨울이냐, 안 그러면은 저기 동남아의 짧은 겨울이냐, 그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 1파가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봄에 새싹이 돋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싹이 조금씩 돋기 시작하죠. 근데 새싹이 돋았다고 해서 바로 사라는 거 아니에요. 떡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되니까 쉽게 다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2파 나오고 조정 3파 2, 4파동으로 나오는데 3파는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종목이든지 대상 투 구간이라는 게 있죠. 급격하게 올랐다가 요 위에서 대상 투 구간을 두고 뭐 이중 고점이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뭐 이렇게 헤드 앤 숄더형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떨어지면은 무섭게 떨어집니다. 1000% 올랐던 종목들 대개하다 보시면은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집니다. 다 똑같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냥 세게 갔던 애들 뭐 이날은 한국특수연강이 제일 잘 갔으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특수연강이라는 것도 2018년 2월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쯤 되겠죠. 대충 주봉으로 볼 때는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갔느냐, 크게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얘는 이 종목이 크게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지하게 쌌던 애거든요. 무지하게 쌌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얘가 2000% 정도 쌌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부분 보이시죠? LH가 로 하이거든요. 이 차트에서 제일 낮은 데서 제일 높은 데까지가 2400%입니다. 그렇게 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 앤 숄더는 아니었지만 어떤 간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 종목이. 그러죠?
자, 하락 3파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리바운드가 떨어지면은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 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락 3파를 잡는 방법인데요. 자, 요 지점을 보십시오. 하락 1파, 1차 반등, 하락 2파, 2차 반등. 자, 샀으면은 이때 요만큼 먹었거든요. 이거 작아 보이시지만 작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차트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퍼센트를 찍어드리기가 조금 하긴 한데, 자, 보시면은 20%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튀잖아요. 그리고 장기 평행 추세인데 얘는 밑으로 계속 겼습니다. 그죠? 계속 떨어졌죠. 계속 야금야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차트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위로 엄청나게 쐈던 종목은 옆으로 떨어지는 기간도 깁니다. 보통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XY축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비례한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 이 회사는 감자까지 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가장 최근에 와서 감자 떨어지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옆으로 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해석, 그러니까 나중 지난 차트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걸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갈만한 종목인가 안 갈만한 종목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상승 파동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 파동이 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도 지금 이때를 보여드릴까요? 이때 보시면은 L 커런트 로우 하이가 60%란 말이에요. 60%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겼단 말이에요. 기다가 쏴버린단 말이에요. 이 구간은 평행 추세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이때 싹은 한번 들어온 겁니다. 상승 1파가 들어왔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때 평행 추세로 나온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싹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파동이 한번 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주봉으로 보시면 그런데 일봉으로 보시면 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려운 차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너무 변동이 심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싹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거래량, 이때 거래량, 이때 거래량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이거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자, 캔들 자체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죠. 이때보다는 이때가 많고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쉽게.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싹이 들어와서 얘는 옆으로 너무 오래 겼어요. 오래 기긴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밀고 그 다음에 쭉쭉 밀고 갑니다.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신고가 찍은 종목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나서 대시세선 어떻게 지지하느냐. 거의 다 맞거든요. 대시세선 어떻게 지지하고 가느냐. 어느 자리에서 사느냐. 제가 캔들은 항상 단봉에서 사라고 단봉 양봉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종가가 1.73%로 된 거였거든요. 신고가 다음에 250의 신고가예요. 이거 1년 신고가죠. 지금 268 캔들이거든요. 250 놓고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찍고 나서
여기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조정을 했어도 이 캔들 저가 이탈 안 시키잖아요. 그럼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갔거든요. 그리고 훅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리바운드는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코아스 보실까요? 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아스거든요. 제일 빨리 사시고 잘 사실 수 있는 건 빨리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건 대시세선인데, 얘도 밑에서 어떻게 겪나. 자, 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 단기 파동으로 봤을 때 보실까요? 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자, 떨어졌죠. 하락 3파가 나오면은 세 번째 투매는 무조건 받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빨리 안 갔어요. 거의 3달 동안 옆으로만 겼어요. 기다가 한번 쏘아 오르고 떨어지죠. 이걸 상승 1파로 보셔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파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38%, 38%면은 붙어볼만 30% 정도거든요. 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떨어졌고, 특정 지지점을 지지시키고 나서 위로 올렸거든요. 오를 때를 보시면은 대시세선 계속 지지시키면서 가죠. 그리고 나서 쭉 쏴버리죠. 그리고 파는 시점은 여러분들 참고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LH 이걸 맞춰놓고 계속 보십시오. 뭐 1000%, 2000% 가는 종목이 있지만, 그런 종목은 몇몇 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슈도 잘 맞아야 되고. 얘는 코아스가 오를 때 그렇게 이슈가 없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목을 못 받았죠. 170%란 말이에요. LH가 170%면은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더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고가권에서 170%면 고가권 맞죠. 고가권에서 단기간 고가권이란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170%에서 장대 연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세선은 계속 저가는 깼지만 지키다가 한번 쏘고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단 투매, 여기서 지지는 한번 줬지만 투매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십시오.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가 여기서부터 1170원에서부터 1월달, 11월달, 10달 동안 떨어지기만 했어요. 죽자자자. 그죠? 이 까만 선이 뭐냐 그러면은 250일 최저가선이거든. 52주 최저가선이거든요. 이게 왜 바뀌냐 그러면 250일이 차트가 밀리니까 계속 이게 밀리는 겁니다. 이게 변하는 거거든요. 최저가선이. 뭐 얘가 됐을 수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최저가를 지지시키면서 바닥에서 한번 음이 올라오죠. 그죠? 음이 올라오는데 얘가 파동이 어느 정도냐면은 20% 파동이었어요. 저는 이게 세게 갈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이때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이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갔고 많이 갔고 그러고 나서
밑에서 싹이 트는 종목들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못 하시면은 이게 검색기에 나왔을 때 전에 어떻게 했었고 지금 얘가 어떻게 지지시키고 있느냐. 저번 시간 제가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는 종목이 뭘 지킨다는 거. 특정 캔들을 지정을 해서 그 캔들의 저가를 지지시켰는가 안 시켰는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날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가 이탈하면 손절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저가인데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는데 계속 회복을 해요. 얘는. 그죠? 그럼 얘는 뭔가 여기서 지켜주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전파동을 확인해 봤을 때 싸게 한번 들어온 것 같다는 거죠. 20%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쐈단 말이에요. 이게 파동입니다. 이 파동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원일 같은 경우 자, 원일 특강이에요. 2월 16일이란 말이에요. 이때란 말이에요. 자, 얘도 보시면은 주봉을 먼저 보시면은 78년 이만큼 올랐다가 얘는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꿈틀꿈틀거리다가 여기서 한번 싸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때도 싸게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자기가 산 가격을 이탈시켜 버리면 팥이란 말이에요. 손절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한번 음이 들어온 것 같단 말이에요. 2018년 초에 보시면은. 그죠? 그러면은 자, 2월 16일 차트를 보실게요. 앞을 모른다 치고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판단해도 얘는 계속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2월 16일이면은 14, 15, 뭐 하니, 이때가 설날이었나 보네요. 하여튼간 요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파동이 어떻게 나왔나요? 세게 안 나왔어요. 얘는 파동 자체가. 자, 이게 최저가라고 봤을 때 이만큼 나왔단 말이에요. 17%, 16%란 말이에요. 큰 파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떨어져서 이걸 돌파를 했어도 크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이 전파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덤비셔야 돼요. 상승 1파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파동인지 보고 덤벼야지 그 다음 파동이 커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새싹은 떡잎부터 알아본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떡잎이 어떤 거냐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는 가도 크게 안 갈 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검색기라는 거는 일정 조건만 되면 계속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다 추려내질 못합니다. 하고 싶었는데 이건 AI가 돼야지 이걸 추려내지 아니고는 이걸 못 추려내겠더라고요. 자, DA 테크놀로지 2018년이거든요. 뭐 이쯤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전에 얘가 어느 정도 쐈었느냐 이런 것도 판단 한번 해보세요. 46 주봉 또 한번 보시면 주봉은 큰 흐름은 보여주거든요. 이만큼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근데 얘는 주봉상 보면은 계속 저점을 올리는 종목이에요. 그죠? 자,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0% 쐈었어요. 얘가. 그죠? 저점 계속 올리는 종목이었고 2018년
돼서 나오잖아요. 자, 분명히 저점을 깼었는데 파동은 한번 나왔고, 이런 거는 추세주로 봐야 돼서 파동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얘도 이거를 얘는 이때가 상장이었나 보네요. 상장시키고 나서 떨어졌다가 한 파동 나오고 나서 계속 위로 밀어붙이는데, 이거는 파동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네. 계속 추세주라서 이거 뭐 삼성전자도 아니고 이래요. 오리엔트는 설명드렸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게 더 할 줄 알았어요. 안 가더라고요. 자, 이 바닥에서 쐈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쐈는데 15% 파동 적게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참 이거는 파동으로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인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모든 게 파동이론에 다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절대 법칙이라는 게 없는데, 적어도 이게 어떤 추세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큰 파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큰 파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파동이라는 거는 대부분 크게 가는 종목들 보면은 전조 단계가 있습니다. 전조 단계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버리시면 돼요.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거의 매일 이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는데, 크게 가는 애들이 있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종목 골라내는 방법이 2018년 2월 21일이니까 자, 보시죠. 2월달이란 말이에요. 이 캔들을 보고 사셨어도 되고 안 사셨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크게 보시면은 얘가 10월달부터 5월달까지 63%짜리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63%짜리 파동이고, 단기 파동으로 봐도 파동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졌단 말이에요. 63%면 적게 오른 거 아니죠? 63% 못 드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야. 그렇지만 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움트면서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팍팍 쏴버릴 때는 수 없거든요. 상따 잘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거의 잘 못하죠. 그러면 얘가 떨어졌을 때 저가 찍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명히 얘가 징조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못 맞추는 게 제일 문제죠. 자, 끼는 있는 종목이었고 얘가 이 정도 파동 만들어 놓고 쭉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지수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합니다. 지수 상관없이 가는 종목은 잘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닥 기면서 다시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종목 이렇게 쭉 체크하면서 보실 때 다시 밑으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사시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식이라는 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그래야지 개인 손절 물량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중요한 게 티바, 자, 국일신동이죠. 얘도 보시면은
작년에 100% 올렸단 말이에요. 적게 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2018년에 국외신동 제가 회원분들 밴드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냥 쉬워요. 그냥 찍으면 돼요. 뭘 보고 말씀드렸었냐 그러면은 이 파동이 있었거든요. 뭐야 얘 39% 괜찮네. 그리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특정 시점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거 보고 사서 들어가서 기다리면은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제가 이거 크게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실 분 하시고 난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때 할 게 많았어요. 그때 하신 분들이 뭐 회원분들 중에서 있으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거든요. 파동 찍고 올라오고 시세선 지지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쏴버리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서 그냥 떨어져 버렸던 게 문제죠. 근데 얘가 이때 보고 끝났는 게 아니고 크게 파동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락파동 나오죠. 100%니까 하락파동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기 평행 추세가 조금씩 나오다가 얘가 여기서 쏴버렸거든요. 그죠? 제가 이거 계속 체크하면서 보잖아요. 재밌잖아요. 갈 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북 이슈가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살까 보고 있었던 거죠. 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거 보고. 이때는 1차 실패했었고요. 요거 까짝거리고 올리고 양봉 만드는 거 보고 들어가서 버텨봤거든요. 이때는 먹을 자리 있었는데 3일 동안 보고 이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잘라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좀 밑에서 하면 되죠. 움푹 오르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그래서 파동이 너무 약한 거 사지 마세요. 이게 37%, 45% 이렇게 쭉쭉쭉쭉 가잖아요. 그런 종목들 떨어질 때 사세요. 왜냐고요? 그냥 그때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회원분들 밴드에도 잘 안 올려드리는데 이때 재미니 투자 이때 이거 바닥 온 것 같으니까 사보세요 그랬거든요. 사신 분 없을 거예요. 잘 안 사시더라고. 뭐 자기들 거 하시는지. 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슈는 좀 있었는데 63% 올렸거든요. 야, 이걸 살까 말까 그랬거든요. 이 반등 나오는 자리는 맞아요. 살까 말까 그랬는데 대시세선에서 중요한 게 올라갈 때는 치고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이 선을 종가상으로 밀고 올라가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좋은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때 바닥 온 것 같다. 살살 사모아 봐라 그랬거든요. 자, 이때부터 1월 23일, 2월 8일 뭐 조금 걸렸죠. 중간에 저기 설도 끼고 그랬으니까 작게 먹은 거 아닙니다. 60%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고요. 지금 조정 받고 있는데 그죠? 이때가 60%였구나. 조금 더 갈 줄 알았는데 어제 떨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종목들 밑에 오면 사시라고요. 파동에서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제 같은 시기에 1월 23일쯤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이거 받아온 것 같다. 사봐라. 다른 거 본 거 없거든요. 46 여기 보시면은 LH 46이라고 나오죠.
로우 하이 46%. 자, 바닥에서 53%네요. 바닥에서 53% 파동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기는 거 보고 이거 4435와 봐라, 이거 저기 바닥은 온 것 같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있긴 한데 끊으면 되거든요. 이 캔들 기준으로 했을 때 저가 계속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쌓았는데 20%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좀 지금 한 30% 매수량의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또 보면서 타이밍 보면 더 살지 끊어버릴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어제 장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타이밍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가는 애들은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국보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파동들이 이게 38% 정도 되거든요. 저가에서 38% 밀어 올려놨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38% 정도 밀어 올려놓고 38%가 30% 정도 되네요. 30% 정도 올려놓고 옆으로 계속 가작 하면서 검색기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치고 계속 꼬득거리면서 쏴버리잖아요. 이런 거는 멘탈 잡고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플러스에서 잘 버티면 크게 먹거든요. 이렇게 쏴버리거든요. 이게 국보가 169%인데 이건 169% 넘는 거예요. 그리고 100% 넘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사셨어도 180%거든요. 검색 시점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종목도 잘 버티셔야 되고 이런 끼가 있는 파동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검색 시기에 못 넣는 이유가 한 달 전인지 두 달 전인지 옆으로 얼마 길지 그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팅을 해볼 만한 종목은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주식은 절대 타이밍은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파동을, 그러면은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차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락 파동 보시는 것보다 하락 파동 해서 그게 먹는 것도 뭐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상승 1파가 들어왔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떡잎이 컸다가 떡잎이 지고 새싹이 돋고 확 자라버리잖아요. 식물 크게 한번 키워보셨죠? 클 때 보면 쑥 자라버려요. 제가 요새 취미를 가지는 게 마늘 한 번씩 키우는 거거든요. 마늘도 저기 물에 꼽아 놓으면 자라더라고요. 재밌던데. 그것도 이거 뭐 마늘이 요렇게 있는데 조금 나와요. 이게 뭐 자라나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크다가 클 때 보면은 이만큼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다 오면은 이만큼씩 자라 있어요. 이만큼씩 자라는데 어느 이상은 안 크고 슬슬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양분이 더 많이 못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양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급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상승 1파가 중요하고요. 이 상승 파동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판단을 하셔서 종목을 선별을 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종목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이 안 맞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차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추세로 가는 종목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긴 가는데 우리 목표는 그거잖아요. 쌀 때 사서 확 치는 걸 먹자. 그게 목표잖아요. 한두 달 기다리더라도 100% 모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종목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구나. 1차 조정. 주식이 파동이라는 게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얘들이 종목 이름을 바꿔서 먹었던 종목, 옛날에 이젠텍이 뭔지 기억나세요? 진짜 재밌었는데 이 종목. 에이코넬이죠. 이게 진짜 차트 분석에는 칼같이 들어맞는 종목이었거든요. 이젠텍 이름이 좋았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장구 같은 놈들. 자, 보시죠. 정치까지 먹었네요. 자,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안 쳐다보니까 자, 144% 올렸던 종목이에요. 그럼 떨어지게 돼 있죠. 떨어집니다. 사실 이 주봉으로 보시면은. 자, 길게 역사를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봐야 잘 보이니까 이 주봉 꼭 보세요. 자, 144% 같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기 LH가 144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44 갔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2017년 5월에 자, 이거를 언제부터 제가 봤었냐 그러면 144 갔던 종목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검색되고 나와서 마이너스 24%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바닥에서 반등을 시키는데 20%짜리 반등을 시키고 나서 요렇게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전 요때 샀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재미니 같은 거 뭐 요런 종목 저 좋아하거든요. 사서 위로 쏴버렸단 말이에요. 124% 쐈죠. 1단, 2단 반등 주더라고요. 못 샀어요 이때는. 자, 이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죠. 그리고 나서 위로 쏠 때 제가 이때쯤 샀나 그래요. 반등 한번 나올 텐데 그리고 이 캔들 보고 샀는데 오르더라고요. 역시 지키는 거는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 싹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이만큼 먹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가냐는 거예요. 이때 전기차 좋았죠. 뭐 정지까지 먹었네. 어휴, 무서워라. 이때는 바닥 검색기 이렇게 나와도 제가 잘 안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파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검색기는 그냥 맹목적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꺾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100% 나왔던 종목도 이거 자 100% 나와 124%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바로 못 가잖아요. 옆으로 기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250일 신고가 찍은 종목도 지지선을 잘 지키느냐를 체크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이런 장대봉에서 사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버티는가를 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고요. 캔들에서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이거 안 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음봉에서 신고거래량 나와가지고 이거 이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하더라고요. 한번 감사하죠. 여기까지 못 먹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먹어요, 인간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크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렸거든요. 보세요. 538% 올렸단 말이에요. 538%예요. 다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무슨 삼성전자만큼의 대단한 실적이나 엄청난 발명품을 가지고 올린 것도 아니었는데 떨어졌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거 잘 보고 쓰고 사셔야 되고, 고가권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나왔다 그래도 얘가 L 커런트, 그러니까 저점에서 현재가가 225%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등 못하면 저가에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잘 버텼죠. 저점 무너지면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얘는 안 쳐다봤던 게 뭐냐 그러면 낙하 속도가 빠른 데다가 반등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종목을 하느니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3단 투매 무조건 받아라. 전 잘 안 합니다. 처음 싸게 들어온 종목을 하죠. 그거를 유념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할 종목 너무 많고요. 그냥 저 하는 식대로 그냥 이렇게만 찍어 보셔도 되잖아요. 야,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한번 거래량도 들어왔고 28% 파동 정도 나왔잖아요. 뭐야? 바닥 왔잖아요. 바닥 더 찍을라나? 아니네. 다시 겨우 오르네. 이런 캔들이 최고 캔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종목을 제가 다 했냐고 하면 전 이 종목 다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건드리는 종목은 이런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되게 좋은 시세를 준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버티만 하다는 거죠. 뭐 기본적 분석은 그냥 하실 거고 이것만 잘 아셔도 상승 1파가 들어온 종목만 잘 고르셔도 주식은 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000% 2000% 안 먹으면 어때요? 한 달에 30% 40% 먹어도 잘 먹는 거 아닌가요? 1000% 2000% 나오긴 하지만 저도 그것까지 못 가요. 말이 돼요 그걸 한다는 게. 얘들도 마찬가지죠. 얘가 막 차트 복잡하지만 24%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계속 검색기 걸리고 발등에도 나오고 계속 별표 나오죠. 이게 뭔데 이거? 뭐하는 회사인데? 회사 그냥 IT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예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뭐 만드는 회사인데 인베디드면은 뭐 기계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죠. 이게 뭔데? 성남이었거든요, 결국은. 성남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테마주가 돼서 쭉쭉 날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보시고 흐름을 잘 보시고 사시는 게 좋고요. 파동은 있거든요, 틀림없이. 자, 사무 뭐 개떡 종목 됐는데 사무도 사무 이럴 때 보세요. 3월달 파동이 안 나와서 안 샀단 말이에요. 자, 28% 정도 파동이 한번 나오잖아요. 움직일라나? 뭐지 이거?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민이나 뭐 그런 것처럼 바닥 왔는 것 같은데 그러고 샀는데 치버린단 말이에요. 작게 먹은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90%, 100% 기대하고 가요. 100%는 못 먹었지만 저도 간이 작아서 그래서 상승 1파 이렇게 찍는 거 잘 보시면서 사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봉에서 이 파동이 어떻게 나왔나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지만 사무가 이때 뭐 왜 올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바닥에서 싹이 트는 것 같은데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못 하시는 게 이 구간을 계속 체크를 못 하신다는 거죠. 진짜예요. 이거 못 버티세요. 이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재민이 아까 똑같은 경우 똑같은 날짜에 찍어드렸는데 재민이는 한 일주일 기다리고 위로 쐈고 쏘기 시작해서 쭉쭉 올랐고 스타는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꺾여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지 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근데 그걸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 추적 못 하시잖아요. 자, 같은 날짜 나온 것들 잘 간 애도 있고 안 간 애도 있단 말이에요. 얘들 추적하시나요? 절대 안 하시거든요. 두월산업 같은 거 얘도 떨어졌다 올라온 애 케이스잖아요. 보시죠. 돌은 제가 부도를 보시죠. 자, 제가 여기 60일이라고 적어놨죠. 팁이거든요. 전 이거 적어요. 적어놓은 종목 많아요. 왜 60일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이 파동을 본 거거든요. 아, 바닥에서 61% 정도 겨우 올렸고 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61%는 많이 올린 건 아닌데 뭔가 개입이 됐다 싶은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이거 아니다 씨. 이름이 헷갈려서 난 제가 조금 먹었던 종목도 잘 몰라요. 이런 끼가 있다 싶은 게 다시 겨우 내려와서 위로 깨짝깨짝 거리고 시작할 때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기준점이 아까 캔들 할 때 워낙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떨어져서 이걸 회복하네? 이때 나왔잖아요. 뭐 나왔으니까 검색기 걸렸으니까 보면 알죠. 바닥에서 다시 어떻게 되나 얘가 꼬리가 긴다 그래도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나? 윗꼬리가 긴 캔들은 위로 가려는 힘은 있지만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고가권에서는 상승이 멈출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갈 만큼 갔다는 거고. 바닥권에서 꼬리가 길잖아요. 25% 해볼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샀단 말이에요. 너무 잘 가서 고맙죠.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은 한 달은 뿌듯해요. 그러고 나서 이만큼이면 됐어 그러고 버리는 거죠. 1000% 가는 종목은 저도 잡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그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중간에 또 사고가는 하죠.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몰라요. 일단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파동을 잘 파악을 하시고 전파동이 어떻게 들어왔나 흐름을 보시라는 거거든요. 파도 타기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큰 파도를 타고 크게 올라가실 수 있느냐, 그리고 갈만한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교육시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캔들과 파동입니다. 근데 파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계속 꺼서 이렇고 해서 나는 이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래 그러고 해보고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찾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이것만 긋고 있어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돈 버니까요. 파동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패턴은 간단하거든요. 뭐 복잡하게 그려놨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는 N자형이에요. 이거는 이거 왜 이래? N자형 패턴이거든요. N자형 패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N자를 그린다는 거죠. 이게 N자잖아요. N을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N자형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N자죠. 얘도 기본적으로 N자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고 가느냐. 얘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W 파동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그려놓으면 N자죠. 이 N자의 꼭지점을 잘 찾아내면은 쉽게 돈을 안 잃고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많이 먹겠죠. 어차피 한 종목을 하는 거면요. 근데 이 N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 기준선을 잘 꺼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주식은 오른 만큼 오른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요 점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하락도 마찬가지로 N자형 패턴을 그립니다. N자 한번 그리고 다시 N자, 떨어지면 다시 N자 그리고 또 떨어지면 N자 그리고 여기서 W 이중바닥형 그리고 올리고 저점 이탈시키면 또 떨어지고. 가장 기본 되는 게 주식은 오른 만큼 오르고 내린 만큼 내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괜히 자기가 가진 종목이 2000% 갈 거냐 3000% 갈 거냐 그게 되는 마십시오. 주식은 그렇게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세력 완판주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가는 경우도 드물고, 1000% 가는 종목, 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 성과검증 올리는 것도 보시면 1000% 나왔던 게 1년에 한두 종목은 나오는데, 저도 그 종목 끝까지 들고 간 적도 없고 그 종목 매년 하지도 못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100%짜리는 좀 먹어요. 하다 보니까 내공이 생겨서 100%짜리는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동의 기본 패턴은 N자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 N자형이잖아요. 그죠? N자형. 오른 만큼 오르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 만큼 오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시켰으면은 다시 이 파동이 나왔을 텐데, 떨어지면은 또 떨어진 만큼 떨어진다고 보시고, 여기서 양봉 나오면은
사보시면은 여기까지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잘 버티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법칙이라는 건 없지만 이 기본 N자형 파동은 숙지를 하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되고요. 상승형 패턴이라는 거, 이거는 뭐 주식책 한두 권은 다 보셨을 테니까 기술적 분석책 뭐 계속 설명은 안 드릴게요. 뭐 V자형 나오는 거, 자 N자형으로 보시면은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떨어져서 떨어졌다가 할인 상승폭, 이 N자형 복합이죠. 요 패턴은 요 N자형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단순화 시켜서 보시라는 거예요. 고점 돌파하면은 오른 만큼 또 오르고. 힘들죠. 이걸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패턴을 단순화 시켜서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 패턴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위에 N자형 패턴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패턴에서 다 나왔는데 뭐 이 패턴까지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승형 패턴은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바닥권은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제가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들이 이 패턴들입니다. 들고 있는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데, 들고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보지만 이런 거 나오면은 짜증납니다. 솔직히 단기적으로도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근데 이 상승형 패턴과 하락형 패턴은, 이건 다 아시죠? 상승형 패턴, 이 패턴 뒤집어 놓으면 하락형 패턴 된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오른 만큼 올랐는데 요 지점 오른 만큼 오른 값을 깨면은 또 요만큼 떨어지는 거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자기 수익이 있는 종목이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밑에서 다시 받을 생각을 하신다는 거, 그런 거 중요하고요. 우리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지 투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투자하시는 분이 제 방송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의 일생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오르는 종목 없고 영원히 내리는 종목 없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파동거리잖아요. 아까 종목 보여드렸던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설명드릴게요. 요게 끝이니까요. 차트의 X축과 Y축은 비례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상승을 이만큼 했어요. 요 길이 이론인데, 이거 그렇게 신봉은 안 하는데, 만약에 이 500% 올랐던 종목이다 그러면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쭉 떨어지죠. 이 길이만큼은, 이 길이가 1이면은 이 길이도 1만큼은 떨어지고 이 길이도 1만큼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시간 예측하는 건데요. 그건 차트 잘 보시고, 특정 지지점이 있고 특정 선을 돌파하는 경우, 뭐 이평선 되셔도 되고, 제가 잘 보는, 저는 이평선 딱 하나 보는데요. 두 개 보는구나. 그거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제 차트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 눌렀다.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그냥 오늘 2월 16일이니까 작년 2월, 2017년도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검색기를 워낙 잘 만들어 놔서 뭐 나오는데, 그냥 2018년이 차트 뒤로 안 밀어도 되니까 2018년 볼게요. 보던 거 봐야죠. 특수연강.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러면은, 자, N자형 패턴의 기본이라는 거는, 자, 주식이라는 거는 이만큼 올렸으면은 저점을 어디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자, 여기서 이만큼 뭐 60%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이 한번 들어왔단 말이에요. 60%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얘가 거의 1년 동안 횡보를 시키죠. 저가를 안 깨고 그냥 1년 동안 횡보를 시켜요. 이게 250일 최저가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팁을 보시면은 저가를 올려요. 이 저가선을 올려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선을 지지시키기 시작하면서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쏘거든요. 자, 오른 만큼 오르고 떨어진 만큼 떨어진다. 단순 저가로 봤을 때 이게 6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점에서 봤을 때 48%였단 말이에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몇 달 만에 최저가잖아요. 그죠? 보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10달 만에 최저가였고 양봉 만들었죠. 이런 것도 참 잘 보셔야 돼요. 1등 간에 53%를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68%였으니까 더 기대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눌림 주는 자리. 이 예상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가 더 할 수 있다는 거. 자, 얘가 한번 물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78%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얘가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쏜다면 78% 가능할까? 여기서 꺼볼게요. (78%까지) 못 갔어요. 65%밖에 못 갔어요. 그죠? 예상은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쏘는 경우도 있고 덜 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눌림 주면은 여기서 이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78%, 68% 차이죠. 10%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예상을 해 본다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보실까요? 더 보실 때는 이 파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한번 들어왔죠. 셔터를 좀 크게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상승 1파 정도 볼 수 있는 파동, 20%짜리 파동이 한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N자형 파동 기본으로 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렸다. 자, N자형 파동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양봉이 한번 나왔죠. 이 폭과 요 폭과 요 폭이 비슷하죠. 그죠? 근데 전체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자, 작게 놓고 봤을 때 이만큼 올렸단 말이에요. 떨어지죠. 떨어진 만큼 또 떨어지고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올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져서 떨어진 만큼 또 떨어지죠. 요 패턴 보시면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오르는데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대하던 거는 이 파동이란 말이에요. 안 나왔어요. 떨어지죠? 자, 오르는 것 같죠? 올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기대했던 파동이 20%, 여기서 20%는 나왔단 말이에요. 19% 정도 나왔죠. 대세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건 잔파동도 계속 나오지만 크게 놓고 보시는 습관도 들으셔야 되고 작게 놓고 보시는 습관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올렸죠? 20% N자형. 자,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은 떨어진 만큼 또 떨어진 것 같이 보이시죠? 이 파동 패턴은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없나? 이 식의 패턴인데,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떨어지고 오른 만큼 오르는 패턴을 기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떨어졌죠. 여기 일주일 동안 바닥 잡죠. 쏘죠. 20%죠. 20%죠. 전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도 버텨서 먹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못 판 게 아쉽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은 돈 못 버세요. 목표권을 잡고 가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20% 파동이 나왔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N자인 파동 기본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졌고 올렸고 떨어졌고 올렸고 이런 식인데, 그 다음은 이렇게 쭉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구경하세요. 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장대봉이 하나 나왔죠. 아직 많이 간 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82%예요. 여기 숫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LH가 82%란 말이에요. 싸게 들어왔고. 그러면은 차라리 이걸 꺼세요. 여기 저점이든 어느 저점을 잡으셔서, 정확한 건 없습니다. 비슷하면은 어느 정도 대응은 해야 되고요. 67%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정이 나올까? 자, 다행히 안 깨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올린 만큼 올리고 떨어진 만큼 떨어진다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세요. 44%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8대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자, 57%죠. 그죠? 그리고 LH가 155%란 말이에요. 8대 돼가는 거, 되돌림 줬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파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버티시려고는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들고 있으시면서 이거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사시는 연습도 하시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여기서 대충 보시면은 몇 프로지? 숫자가 안 보이네요. 대충 65%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갈 만큼 갔구나 그러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 파동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더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기가 파는 시점은 이 시점을 주면서 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고점 예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익절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N자형 파동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쐈어요. 여기 쏜 게 35% 쐈단 말이에요.
싹은 들어왔는데 이 시간은 못 맞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파동을 보니까 여기서 56%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이 선을 지지시켜. 이 선은 여기 제일 위에서는 잘 지지 못 시키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제일 중요한 선은 이 가운데 선이고 이 선 지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을 지지시키고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기 좋게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 찍어 봤을 때, 자, 얘는 오버슈팅 나왔죠. 오버슈팅 나오는 거도 있고, 그 밑에서 끊어야 되는 종목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거 좀 못 맞춰요. 그건 대충 요 정도 선에서 했어도 이 정도는 먹었단 말이에요. 56%의 선에서 끊었어도 어때요? 56% 선에서 끊었어도 56%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고 샀어도 30% 이상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55% 나왔죠. 고점 매칭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 만큼 오르고 떨어진 만큼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 파동 예측을 하셔야 되고, 작은 파동은 작은 파동대로 예상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설명 못 드려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주식은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그건 진짜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큰 걸 보고 가시란 말이에요.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 1파 들어간 종목을 잡아서 그게 올랐을 때 어느 상승 1파, 상승 2파가 나왔을 때 얼만큼 오르느냐, 그리고 3파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3파에서 눌림을 줬을 때 어느 정도 먹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준 뭐 다른 종목은 모르겠어요. 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검색기 분석해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0% 이상 간 게 30%가 넘어요. 그러면은 100% 이상 가는 종목을 먹으려 그러면은 200% 이렇게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먹으려 그러면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전기전 유튜브 올려드린 거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저거 계속 트레이딩 했지만 결국 그 수익률 160%인가 그 수익률 못 먹었거든요. 중간에 자꾸 샀다 팔았다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한가 갔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는데 이거 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여기서 수익 좀 챙기고 가지 이러지, 그 끝까지 원금 다 들고 그까지는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런 거는 좀 방법은 있어요. 금액을 작게 해서 그냥 버티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100% 이렇게 한 번에 쭉 가요. 근데 금액이 투입되면 그게 힘들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보시면은 13종목 중에서 4종목이 100% 이상 갔잖아요. 이걸 드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거 다 올려서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과검증하고 실시간하고 조금씩 틀려서 이날도 23종목 이것 때문에 종목을 줄이긴 하는데,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만 쳐다보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다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동을 어떻게 보느냐고, 이 파동의 지지점을 어디서 잡느냐, 그걸 잘 보고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 못 챙긴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고가권에서 시가 깨고 내려오는 종목 좋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들고 되셔서 이거 버티셨다 그래도 이런 데서 다 틀려요. 이렇게 장대음봉 쭉 떨어질 때 어이씨 그러면서 이거라도 챙겨야지 그걸 챙기고 이거 못 먹어요. 그 소액으로 해서 추매 들어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식은 제가 7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심리 게임이거든요. 멘탈이 흔들려요. 진짜 버티기 힘들어요. 제가 존경스러워요. 몇 억씩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멘탈이 장난이 아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더 저기 패턴은 단순하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하셔야지 주식을 어렵게 하신다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 한김에 3월 14일 나오거든요. 믿고 하세요. 거의 손해 안 보는 거니까. 안 간 거 오킨스 왜 안 갔나? 자, 오킨스 한번 볼까요? 오킨스가 3월 14일 본전은 좋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구간이 이걸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검색기는 수익을 보장을 하지를 않고 자 얘가 이론상으로 보면은 한 번씩 파동이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얘는 상승 1파, 2파, 3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약하게 나온 거예요. 왜? 여기서 꺼봤을 때 얘는 세게 안 나왔거든요. 16%, 뭐 정도 선에서 장대음봉 맞고 떨어졌고 이런 구간에서 샀으면은 먹을 자리 나왔죠. 근데 주식은 끼가 있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그러고 나서 뭐 먹을 자리는 좋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자 3월 2018년 저가 여기 저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저가 찍고 나서 저도 이거 봤어요. 이거 갈라나? 이거 봤단 말이에요. 파동이 눌러보면 20%짜리 파동 맞죠? 20%짜리 파동 나왔단 말이에요. 20%짜리 파동 맞아요. 근데 20%짜리 파동인데 3월 15일날 나왔어요. 3월 14일이죠. 14일 모르겠네. 그건 노는 날이었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날짜가 이상한데 14일날 나오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했는데 못 밀어 올리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자, 주식은 오른 만큼 오르고 내린 만큼 내린다 그랬죠. 이만큼 올렸죠. 20% 20% 올렸죠. 20% 맞죠? 19.몇%고 여기 20%니까. 야, 20% 올렸죠. 근데 얘가 파동을 이상하게 그려요. 자, 이러고 나서 여기서 바닥 그리다가 올리면은 쏴붙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 검색대 나왔죠? 응?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3월 14일날 본전 한번 아침에 깔짝 주고는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오른 만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죠.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럼 떨어진 만큼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죠? 떨어지고 계속 못 밀어 올리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흐름 또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하락은 떨어졌고
17% 떨어졌고 19%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등 나오잖아요. 근데 또 떨어져요. 왜? 1파, 2파 이 저가를 깨잖아요. 저가를 깨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위험한 자리에서 사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거예요. 그건 솔직히 인정할게요. 그래서 손절을 하시라는 거고요. 떨어졌죠? 여기도 파동 나온 것 같아요. 분위기상은. 근데 약했어요. 19%밖에 안 나왔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저가 깨잖아요. 그럼 또 떨어진다고요. 여기서 검색기 나왔지만 저는 안 샀어요. 한번 보려고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이너스 23%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사볼만 해요. 떨어졌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렸고 30% 나왔죠? 나왔죠? 사볼만 해요. 작게 먹은 거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 4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제 기준에 잘 가는 종목의 기준선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얘도 매수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손해를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손해본 종목은 잘 안 들어가요. 먹었던 종목 들어가지.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올리면은 한 40% 올릴 구간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 여기서 40%가 아니고 이 저가 꺼서 이 정도 4,500원 뭐 이 정도 선 한번 봐볼만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들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규로 들어가시면은 끊을 자리는 확실하게 끊으셔야 돼요. 이 반도체주인데 만약에 내가 이 캔들을 보고 샀다 그러면 이 캔들 저가 끊으면 파세요. 이 캔들 보고 사셨다 그러면 저가 끊으면 파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면 다시 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여기서 먹으면 40% 먹지만 내가 여기 사서 들고 있었으면은 손해만 잔뜩이라고요. 팔지도 못해요. 지금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요. 그죠? 다 잘 가는 거 아니고요. 끊을 건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본전짜리는 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힘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그냥 힘없이 움직여요. 웰크론 자, 한 번씩 보시면은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잖아요. 안 유명한가요? 유명한 주식 하시는 분 중에 그 유명한 것만 한다는 거 적으신 분도 있던데 여기 보시면은 얘도 유명해요. 이번 파동보다 얘도 한번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58%짜리 한번 쭉 밀어 이렇게 쭉 밀어 올린 적이 있다고요. 얘는. 그리고 나서 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3월 14일이죠. 3월 14일이 언제냐? 이날이네요. 제가 캔들 편에서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이 바닥권이잖아요. 이 선이 250일 최저가라 그랬잖아요. 바닥권에서 윗골이 긴 캔들은 위로 가려는 힘이 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12%. 파동은 약했어요. 전파동 16%. 파동은 약했어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버리거든요. 얘는 기다릴 시간도 잘 안 줬어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목표가 잡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가야 되는지, 그거는 뭐 60%, 49%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더 주긴 더 좋네요. 그러니까 파동선을 끊고 목표가를 잡고 사실 때는 100%, 90% 이런 식으로 끊는 연습을 하세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운데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안 깨면서 움직여야 돼요. 100% 간종, 특히 100% 이상 간종, 뭐 이 가운데 라인 깨버리면은 개주식입니다. 이거 Y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YBM이 여기서 한번 팡 터트리고 나서 쭉 떨어져서 여기 날 검색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위로만 끄적끄적 그리고 갔는데, 타이밍은 이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위험했던 거는, 자, 고점까지, 저점에서 고점까지 196%를 올렸어요. 이 가운데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깨면 안 되거든요. 잘 보시고 주식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55%죠. 저는 이게 검색기 이날 나왔으니까 이 캔들을 볼게요. 그냥 자, 이게 100%였단 말이에요. 50%죠. 자, 90 몇 프로 나왔어요. 94% 정도 나왔어요. 96% 정도 나왔죠. 근데 이걸 안 팔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게 50%였죠. 그럼 여기서 한 5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오버슈팅 나오는 거는 그냥 수 없어요. 그는 어느 정도 끊어버려야 돼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뭐 1000%가 될지 2000%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팔고 사고 해야지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팔고 사고 하면은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그렇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주식은 뭐 지금 오늘까지 이제 파동하고 패턴 가지고만 설명드렸는데,